외국에 있는 우리 750만 동포들의 높아진 기대치와 세대 교체와 같은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정부기관이 올해 출범을 했죠. 바로 재외동포청인데요. 지난달 초 취임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 모시고 구체적인 포부와 운영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장님 저희가 좀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영사 대사 지내시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 동포청장이 되신 건데 네. 일단 이 재외동포청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주 업무는 뭐고 또 초대 수장으로서의 포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외동포청의 업무는 크게 나눠서 재외동포 보호 지원 업무, 예. 재외동포 정체성을 강화하는 업무, 그리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업무, 그리고 소외된 우리 동포를 보듬는 그런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도 동포 지원 그리고 동포청의 역할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 해외 순방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동포분들에게 이 동포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재외동포청 설립이 그동안 이 동포분들에게 오랜 염원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외동포들께서 이제 재외동포 설립을 원하신 이유는 예. 재외동포 재단보다는 정부에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제 5월 달에 참석을 계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원폭 피해자 이제 동포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게 국가의 책무다. 네. 라고 하면서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즉 관련해서 이 초청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의 방한 초청 시기, 그리고 초청 인원, 방한 일정 등은 예. 지금 관할 공간을 통해서 초청 대상 동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은 예. 그때 언론에도 공유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관련해서 동포 관련 업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이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에 재외동포 재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외동포 재단이 이제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동포청이 출범을 한 건데 예. 이제 그 재단과 비교를 했을 때 예. 실질적으로 좀 어떤 점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예.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크게 한 3개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정부가 재외동포를 일방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시혜적인 성격이었는데 예.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정부는 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예. 영향력이 강해진 그런 재외동포들은 모국을 도와주어서 결국 한국이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달라진 것은요. 예. 과거에는 이제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가 수립을 하고 재외동포 재단은 사업을 시행을 해왔는데 재외동포 청 출범으로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모두 재외동포 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이 좀 더 체계화되고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청으로 출범을 하면서 아무래도 동포분들도 조금 더 좀 쉽게 어떤 그 원하는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동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바로 민원 서비스일 것 같거든요. 네. 민원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예. 먼저 해외에 계시는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은 예. 재외동포 분들은 민원 서류를 재외공간 방문 없이 댁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한국을 방문 중인 재외동포들을 위해서는 국적, 병무, 가족관계 증명, 아포스티유 이런 업무에 대한 이제 민원 서비스를 광화문에 소재한 민원 종합실, 저희는 그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원스톱으로 이제 제공 중이고 앞으로 민원 서비스 범위도 점차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좀 더 이제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 재외 동포분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자녀분들 또 후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가장 좀 고민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아무래도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다 보면 과연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일까? 과연 한국인이 맞을까? 이런 좀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재외 동포분들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국과의 어떤 유대감 이런 부분을 좀 확립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하는 좀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외동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한글 교육과 재외동포들의 국내 초청 연수 사업을 통해서 정체성을 함양해 왔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재외동포청은 이 두 가지 사업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한국의 성공 신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함께 가르침으로써 차세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자긍심까지도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한국의 이제 정치 경제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발전과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 뭐 또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30-50 클럽이라고 그 30-50 클럽은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그런 국가의 클럽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돈도 많고 나라 사이즈도 크고 뭐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7개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이에요. 과거 개도국으로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성공 신화를 차세대들에게 알린다 그러면은 예. 차세대 동포들은 나의 뿌리가 그냥 한국이라는 그냥 정체성을 떠나서 정체성에다가 나의 뿌리인 한국이 정말로 훌륭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자긍심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예. 외교부에 계실 때 뭐 네. 영국, 오스트리아 유엔 대표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네.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하셨는데 마침에 이 네덜란드에 계셨을 때 이 정체성, 자긍심과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네덜란드에 이제 2011년 11월에 네덜란드에 부임을 했었는데 당시에 네덜란드 교과서 중에 70%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교과서가 싱가폴, 대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운다. 이게 가장 잘 나온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로부터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3대 교과서 출판사가 발간하는 교과서 5권, 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지리 역사 교과서인데요. 예. 거기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이 6페이지, 최대 6페이지까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교과서 사업은 외교부의 공공 외교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뭐 당연한 얘기고 외국의 교과서의 내용을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가능했을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먼저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이제 찾아서 이론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 콘텐츠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의 발전상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왜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학생들의 이익이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네덜란드는 이제 한국전 때 한 5천 명 정도가 참전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참전 용사들이 과거 한국에 대해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숨기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당시에 이분들은 모병제로 군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돈 없고 못 배웠으면은 한국에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꼭 해드려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이분들이 60년 전에 이런 영웅적인 행동과 그런 행동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교과서에 수록된다면 이분들은 자긍심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다. 이분들은 고령이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덜란드 국회의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설득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콘텐츠 그리고 왜 네덜란드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런 이유를 준비한 다음에 네덜란드 이제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판사, 교육부, 각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면서 이제 설득에 좀 나섰죠. 그래서 어떤 교과서 이제 출판사 사장은 자기가 이 분야에 근무한 게 20년이 넘는데 뭐 외국 대사가 찾아온 거는 처음인데 왜 네가 찾아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도움을 많이 준 것은 동포 사회였습니다. 동포 사회는 네덜란드 동포 사회는 대사관의 이러한 교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성 동포는 예. 기존의 네덜란드 교과서를 점검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정리해 줬고 또 당시에 유학생이었던 뭐 한모 씨는 네덜란드 인사들을 설득할 때 사용하라고 PPT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 사업은 사실 그 좌절의 연속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동포 사회의 기대를 생각하면은 포기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만일 동포 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 사업을 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를 할 때 주로 뭐 BTS, 블랙핑크 이런 K-팝 스타들 아니면 뭐 K-푸드, 뭐 비빔밥, 김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홍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우리나라의 성공 신화, 한국의 발전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특히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은 한국이 이루어온 가장 위대한 성과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 또 저뿐만 아니라 그 까다로운 그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교과서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가 성취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EU 평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 자료에서 나오고요. 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EU 평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도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EIU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좀 잘못된 시각을 좀 고쳐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많은 서방 국가 이제 사람들은 한국에는 자신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하나 있다. 맞짱 뜰 만한 나라가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 한국도 너희 나라 수준과 비슷해.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민주주의 수준, 그다음에 인권 수준 다 비슷해.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민주주의와 이제 그 경제 발전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고 싶었고 사실 마지막 이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당시에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면은 가장 핵심적인 재외동포 정책 2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재외동포 정책 2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이제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하면은 예. 첫 번째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두 번째 거주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차세대에게 가르치면은 차세대들은 진정한 자긍심과 결부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첫 번째 목표는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이 되면은 예. 그 나라에서 한국 이미지가 올라가고 재외동포들은 그 거주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차세대 재외동포의 주류 사회 진출에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예.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날을 꿈꿉니다. 10살짜리 우리 재외동포인 유진이가 새 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새로 나온 교과서에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선생님은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유진이에게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한국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유진이 친구의 부모님들은 교과서를 보고 한국이 멋진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청은 이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와 협력해서 예. 한국의 발전상이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자, 재외동포청이 동포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